안녕하세요. 물개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태고사이언스 17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현재 보유 중으로 사전을 고지하지 않고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선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태고사이언스로 검색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 로스미르에 대해서 뭐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뉴시스인데 뭐 그냥 최종으로 성공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변경 승인 예, 그런 거죠. 조건부 허가였고요. 그래서 그 임상 3상 실험을 했고 변경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품목 허가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기사처럼 최종 품목 허가 획득, 로스미르의 임상 성공을 축하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온 회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는 뭐 헤드라인처럼 로스미르의 품목 허가 모두 완료됐다는 거고요. 세계 최초의 눈밑주름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이거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빼딱콤플리.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다음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23년 11월 기사입니다. 23년 11월 28일자 기사인데요. 11월 28일을 한번 차트에서 찾아볼까요? 23년 11월 28일입니다. 11월 15일. 예, 여기네요. 23년 11월 28일. 차트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보조지표를, 예, 이렇게 좀 날짜가 나오게 이렇게 하겠는데요. 보조지표 몇 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1월 28일이 여기인데 앞에 캔들이 하나 더 있네요. 11월 15일쯤에. 그럼 다른 기사를 또 있나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23년 11월 14일자 기사이고요.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로스미르 3상 성공입니다. 여기 11월 15일이죠. 14일, 15일 이때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겠죠. 뭔가 보이시나요? 저는 로스미르의 주가 모멘텀은 23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23년 11월 14일, 15일 여기죠. 보이시죠? 저는 로스미르의 주가 모멘텀은 10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다음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로스미르 23년 10월 23일 기사입니다. 뭐 독보적 배양기술로 뭐 첨단 의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태고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IR 자료 이전에 있던 거 그냥 갖다 놓은 거고요. 이때가 10월 23일이죠. 예. 10월을 확대해서 차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0월 23일 이때예요. 23년 10월 23일 7,000원대인데 예. 여기까지 보면 이제 보이시겠죠. 이 로스미드 주가 모멘텀은 23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게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차트로서. 이제 그 모멘텀이 끝난 거죠. 로스미르의 품목 허가는 이제 지나간 뉴스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영업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당하느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 다시 23년 10월 23일 이때 7,000원대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장이 23년 10월보다는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볼까요? 예, 여기서 23년 10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충 볼게요. 23년 10월 이쯤이죠? 그쵸? 지금보다 분명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하나 볼까요? 셀트리온도 23년 10월이 이쯤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뭐 알테오젠 그렇죠. 대충 봐도 그러죠. 예, 그만큼 바이오 종목에 대한 그 센티멘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상승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를 보기 전에 과거를 좀 볼게요. 굉장히 앞으로 갈 건데요. 2016년 8월을 좀 보시겠습니다. 16년이에요. 16년 8월, 2015년 16년 8월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2016년 8월. 여기 보시면은 7월에 죄송합니다. 태고사이언스죠. 어쩐지 차트가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네. 2016년 8월에 이때 되게 큰 음봉이 하나 나왔죠. 예, 이때 이제 무중 전이었는데 그때 9만 원까지 갔다가 박살나는 걸 제가 봤는데 태고사이언스는 보시면은 이제 2016년 8월이고 조금 더 차트를 앞으로 당겨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016년 2월, 1월 뭐 이쯤이죠. 거의 1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7월, 8월의 캔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기는 이렇게 자잘한 봉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데 예, 자잘한 봉인데 여기는 다 캔들이 두껍죠. 예,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거죠. 거래량이 쭉쭉쭉 실린 다음에 여기서 큰 거 거래량이 하나 터지면서 박살이 납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고요. 340만 주 나왔네요, 그때. 예, 그랬는데요. 이 시기까지의 상승률이 거의 한 3,500까지 올랐으니까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8월 5일 이날은 약간 상승으로 시작해서 플러스 1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1%까지 갔습니다. 기준가로 보면은 하루에 35%의 변동폭을 보여줬고요. 이후에는 조정을 거칩니다. 약 9개월간 조정을 거친 후에 예, 이때 2017년 예, 한 4월 정도부터 5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다시 재상승을 했고요. 이후에는 더 큰 캔들을 만들어요. 보시면은 작게 보면 여기 더 크게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걸 또 그것도 길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앞에서와 같은 캔들로 같이 또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보시면은 또 이제 6개월간 조정을 거쳐요. 6개월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는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큰 상승과 조정. 하지만 조정의 바닥은 그 앞전의 바닥보다 위에서 있고요. 큰 상승과 조정. 그 조정의 바닥은 앞에서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하나 뜹니다.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7년 12월 28일 공시사항입니다. 예, 이걸 보면은 어 이게 로스밀이에요. 예, TPX 105 그 당시에 예, 품목 허가 획득이고 예,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예, 이게 보면은 임상시험을 수행했고 이게 그때 이게 조건부 품목 허가였어요. 그러면서 17년 12월 28일 17년 12월 28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때죠. 예, 상한가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날아가요. 그리고 또 다음에 공시를 또 보겠습니다. 이후에 나온 공시들인데요. 예, 지금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예, 다시 하는데요. 애들 좀 학교 보내느라요. 예, 그렇게 됐고요. 예, 일단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시를 보면은 여기에 CB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뭐 3회차 CB에 대한 거뭐 있는데 이게 전체가 이게 3회차 중에 첫 번째 행사한 거거든요. 여기 125억에 25억 다음 한 150억짜리였어요. 예, 뭐 과거니까요. 예, 과거 150억짜리였고 뭐 전환가액이 뭐 49,075원인데 이게 그 무증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24,500원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에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면서 네, 총 해서 이게 CB들이 17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18년 1월까지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다 이제 행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전환사채는 행사가 끝나고요. 깔끔하죠? 예, 오히려 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다 처리가 됐어요. 이때 보면 뭐 언제였죠? 아까 17년도 말하고 18년 1월까지 되는 거였고, 이거를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장중인데요. 네. 아까는 장전이었는데, 뭐 17년도 말 18년도 1월을 보겠습니다. 예, 이때죠. 17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예, 전환착오가 행사하는 거예요. 7만 원이면 지금 따지면 14만 원입니다.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14만 원이죠. 예, 여기까지 다 이제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과거는 이제 여기까지 보겠고요. 네,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월 22일, 24년 5월 22일에 나온 공시죠. 뭐 최종 허가 획득 뭐 그런 거고 통계적 유색 입증했고, 예, 그래서 품목 허가 받았다고요. 예, 정식 품목 받은 거죠. 조건부 허가 대신 최종 허가를 내렸다. 예,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임상 다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회사에서 약속을 지킨 거죠. 주주들과의 아니면 자기의 사업적인 약속을 지킨 거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시장성이 더 높은 주사형 안면주름 개선 동종세포 치료제 TPX121의 임상에도 힘써서 뭐 국내 시장에 뭐 4천억 뭐 13조 원이 넘는 글로벌 시장에 공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해보면 이제 기대할 건 TPX121이라는 겁니다. 그럼 로스미르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앞으로 로스미르에 대한 영업에 박차를 가하긴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최종 품목 허가 끝난 거니까. 예, 세계 유일의 세포치료제. 근데 로스미르의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성품 형식의 동종 유래세포 TPX121보다는 자기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 후에 시술하는 방식의 로스미르는 편의성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럼 소비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미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TPX121 출시까지의 시장의 한 자리를 조금이라도 0.001%라도 차지하고 있다면 이후에 출시되는 TPX121 시장 안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3년 4월의 IR 자료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된 걸 가져왔냐 하는데 이게 최신이에요. 예, 그동안 뭘 안 했어요. 7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 로스미르 TPX121 있죠. 요 사이에 뭐가 있죠? TPX115 예, 얘가 있는데요.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에 대한 동종 유래 세포 치료제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언급한 TPX121 이게 언제 될까요? 예. 7페이지 여기에 있는 세포 치료제 예, 7페이지요. 예. 세포 치료제 그 로스미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전략에서 봤을 때 17년도 12월에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때 조건부 품목 허가지만 그때 끝났다고 봐야죠. 나머지는 이제 유의적 확보만 한 거니까 특별히 개량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뭐 새로운 개발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TPX121 얘는 TPX115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개발 후에 적응증 추가로 진행하려는 거죠. 당분간은 로스미르와 TPX121로 기대를 심어주기는 하겠지만 연구개발 실제 진행되는 거는 TPX115가 먼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TPX115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미국 임상을 왜 아직도 신청을 못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제 머릿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18년 1월을 찾아가 볼 거예요. 여기죠. 예, 18년 1월이요. 이후에 4월에 한 번 더 상승을 합니다. 예, 18년 4월에 한 번 더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7월에 보면 무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끌어올려요. 봉우리 3개 만들었어요. 봉우리 3개 만들었죠. 하나, 둘, 셋. 예, 3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락으로 갑니다. 주가는 엄청나게 나락으로 가죠. 끝도 없이 가죠. 거의 로스미르 하나가 2년에 걸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부터 태고사이언스는 지지점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우선은 23년 11월 29일 17,000원
이 자리에요. 23년 11월 29일 시가 17,000원 언저리에서 속절없이 무너질지 아니면 토끼처럼 튀어오를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 정도는 토끼처럼 튀는 거 아니에요. 17,990원. 이건 토끼가 아니죠. 예. 메뚜기라고 바꿔야 되려나? 벼룩이나? 예. 그리고 이번 상승간의 캔들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상승, 이 상승이요. 예. 이 상승간의 캔들을 보면은 오늘 캔들 얘 있죠. 얘에 비해서 작기는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온 캔들과 비교해 보면 속절없이 작습니다. 거래량이. 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4월 11일 여기 보실까요? 여기 음봉 그리고 5월 22일 여기 음봉 예, 두 개를 보신다 해도 11월 29일 여기 음봉 있죠? 이거 하나 거래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주봉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주봉에서 제가 주로 보는 MACD 오실레이터는 여기인데요.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드디어 음의 영역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더 밑으로 완전히 더 밑으로 또 음의 영역에 이제 모든 골을 만들지 여기서 토끼처럼 튀어오를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되돌릴지가 관건이겠네요. 언젠간 올리겠죠. 예. 다시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거면 확실하고 무섭게 떨어져야 합니다. 어설프게 되들면 더 많이 두들겨 맞을 겁니다. 하방으로 지지선은 저는 17,000원하고 13,300원 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5,000원 선에 살짝 있기는 하는데 이거보다 지지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받쳐줘야 되니까 17,000원하고 13,3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혹시 세력이 다 털고 나가지 않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량 없는 종목에 엄청 없어요. 이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 없는 종목이 한 방에 털고 나가는 건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여기죠. 4월 11일 발생한 큰 음봉을 압도하는 음봉이 나온 만큼 예, 엄청나게 압도적인 음봉이죠. 예, 이게 나온 만큼 하락의 추세를 인정하되 25,000원을 뚫어버리는 여기 시가 이 음봉의 시가 25,000원을 뚫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의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틀에 걸쳐서 20%가 넘게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22일 아침에 물량을 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아마 기존의 물량을 이 앞에서 줄여놓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침에 24,000원 언저리에서 24,000원이요. 그 언저리에서 20% 정도를 정리했을 것 같은데 미리 팔아버려서 대응이 불가했고 지난번 매도는 차트를 보고 매도했으므로 저의 기술적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매매였습니다. 오후에 21,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매도한 물량보다는 더 적게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시행하지 않는 건 접어두고요. 저는 22일 오후에 17,450원에 5월 기본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2월 7일 이후에 오랜만에 매수인데요. 원래 더 매수하고 싶었는데 이 거대한 음봉을 보고서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단타로 접근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거래량도 적고 해서 더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23일 9시 28분 현재 예, 주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스밀르 품목 허가를 통한 완전한 제품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회사 측에 축하를 보냅니다. 언젠가부터 근데 적자 회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회사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5월 22일 공시로 발표된 로스밀르 품목 변경 허가는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TPX 125 미국 임상 신청과 같은 새로운 모멘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은 TPX 125 회전근개 파열 동종유래 세포치료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TPX 114 실패로 지연이 되고 있는 만큼 연구 설계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방으로 17,000원, 13,300원, 상방으로는 2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시에 위든 아래든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5월 기본 물량을 매수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